안녕하세요, 쿠니입니다. 제가 간만에 또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역시 드라마에 나오는 식당들을 다녀왔는데 이번 기회에 한 드라마의 식당을 모두 다녀왔습니다. 그 드라마는 바로 더 택시 반점. 도쿄의 택시기사 하치마키 씨가 각자 사연이 있는 손님들을 태우고서 중화요리 식당을 가는 이야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나와서 가보고 싶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짜장면처럼 한국식 중화요리가 발전했듯 일본 역시 일본식만의 독특한 중화요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여행을 간다면 한 번쯤 중화요리 식당을 가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드라마에 나오는 식당들이 어떨까요? 총 8개 회차로 이루어져 등장한 식당도 8곳. 이 8군데의 식당을 모두 다녀와 봤는데요. 어떤 식당들이 있는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화에 나왔던 식당은 도쿄 북서부 이타바시구에 위치한 마루우쿠라는 곳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지역이 시무라 사카오에라고 나왔고, 실제로도 제일 가까운 역이 지하철 미타선의 시무라 사카오에 역이에요. 그런데 다소 떨어져 있어서 10여 분 이상을 걸어가야 하기도 하고, 뒤에 나올 2화의 식당과도 비슷한 지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날 2화의 식당을 먼저 가고 난 뒤 이곳 마루우쿠로 왔고, 그리고 저녁에 복귀할 때 시무라 사카오의 역을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1, 2화의 식당이 비슷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두 가게를 동시에 가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마루우쿠에 온다면 먹어봐야 할 것은 바로 볶음밥, 차양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중점적으로 나왔던 음식이 바로 볶음밥이고, 실제로 식당 손님들도 대부분 드시는 것이 볶음밥. 다른 TV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것 같은데 그만큼 여기는 볶음밥이 유명한가 보네요. 볶음밥만 먹기에는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추가로 교자, 만두를 주문해서 같이 먹어보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대로입니다. 고소하게 볶아진 밥에 위에는 차슈를 잘게 썰어 수북하게 쌓여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위에는 완두콩 2알.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그대로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냄새도 너무 고소해서 참을 수가 없는데요. 밥 요리에는 국물이 필수라 국물도 같이 나오고, 교자 역시 일본식으로 제대로 잘 구워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만의 볶음밥 세트가 완성되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제대로 된 볶음밥입니다. 싱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짜지도 않고 딱 적당히 고소한 맛. 그리고 차슈 고기만 많은 게 아니라 햄도 은근 많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가득 들어간 볶음밥. 맛이 없을 수가 없고 싫어할 수가 없네요. 여기에 교자를 곁들여서 먹으니 더욱 좋습니다. 드라마 첫 화에 나왔던 식당인 만큼 시작부터 아주 맛있는 좋은 맛집을 골랐네요. 참고로 드라마에서 또 다른 메뉴로 목이버섯 계란볶음이 나왔었는데 배가 불러서 그것까지 먹기는 조금 무리였네요. 찾아오는 게 다소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온다면 그 보답은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먹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네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맛집이라는 얘기, 와보길 잘했네요. 그러면 바로 다음 식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1화의 마루우쿠를 가기 전에 먼저 들른 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이타바시구의 토키와다이입니다. 도부철도 도부 도조선의 토키와다이역. 드라마에서 소개된 지역도 그렇고 여기서 가까운데요. 여기를 먼저 간 후 소화도 시킬 겸 걸어서 마루우쿠로 갔기 때문에 실제로 택시 반점의 식당 중 최초로 방문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어느 한 동네 사거리에 위치한 작은 식당 캐슈. 꽤 연륜이 느껴지는 간판과 외부, 그리고 택시 반점이 왔다 간 저 증표가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도 거의 그대로인데요. 역시 안에도 포스터와 배우의 사인이 붙어 있네요. 여기는 이외로 영어 메뉴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드라마에서 나왔던 메뉴는 라멘과 탕수육 정식. 그중 저는 바로 탕수육 정식에 끌려서 오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탕수육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탕수육을 일본어로 스부타라고 하는데 보통 한자로 쓰는 것을 카타카나로 쓴 것이 특이하네요. 이것이 바로 택시반점에 로케지 투어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탕수육. 길게 썰어 튀기는 한국의 방식과 다르게 통째로 튀겨서 두툼하고 넓적한 모양이 특징입니다. 소스가 얹어져 윤기가 나는 것이 얼른 먹어보고 싶게 만드네요. 정식 세트 메뉴가 되어서 밥과 국물이 함께 나오는데 밥의 양 또한 상당합니다. 이것만 먹어도 충분히 배부르겠네요. 최초로 먹어보는 택시반점의 식당 메뉴이자 일본식 탕수육. 기대감이 많이 높았는데요. 다행히 그 기대감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통째로 튀겨지고 더 진하게 만들어진 탕수육이라 그 맛과 개성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었네요. 다행히 멀리서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언급됐는데 그냥 탕수육보다 탕수육 정식이 더 저렴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밥의 양이 많은 데 비해 탕수육이 조금 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가격이 좀 더 비싸도 탕수육 양이 많았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많이 못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밥의 양을 낮추고 탕수육을 한 조각쯤 더 넣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탕수육을 주문해서 많이 먹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첫 택시반점 로케지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만족감과 함께 소화도 시킬 겸 다음으로 방문했던 1화의 가게 아루코까지 걸어왔는데요. 계속 언급했지만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 이왕 여기까지 왔다면 두 가게를 함께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순서상 다음 가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화에 소개된 가게의 지역은 도쿄의 서쪽 미타카시입니다. 실제로도 JR 미타카역에서 가까운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으로 택시반점의 8화 마지막 화의 가게도 바로 미타카역 근처라는 것인데요. 역을 중심으로 남쪽 북쪽으로 떨어져서 가까운 곳이라 역시 같이 가보기에 좋은 동선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가는 곳은 미타카역 남쪽입니다. 그렇게 조금 걸어오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간소 하루핀, 이른바 원조 하얼빈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택시반점에 나온 곳은 바로 여기 간소 하루핀, 그리고 그 바로 뒤편에 교자노 하루핀이라는 가게가 있는데요. 붙어있는 두 가게가 각각 언니와 여동생이 운영하는 곳으로 교자노 하루핀은 와카코와 술에서 나온 가게이기도 합니다. 두 곳이 다 교자 전문점으로 맛있을 테지만 택시반점의 로케지를 찾아오셨다면 꼭 흰색 건물의 원조 하루핀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도 하마터면 헷갈릴 뻔했네요. 그렇게 잘 찾아 들어왔다면 메뉴를 결정하면 되는데요. 교자 전문점인 만큼 만두가 주 메뉴입니다. 다양한 재료로 만든 만두, 그리고 군만두와 물만두가 있는데 드라마의 메뉴로는 군만두는 부추와 샐러리, 물만두는 새우와 오징어이지만 저는 혼자라 다 먹기 힘드니 부추 군만두와 새우 물만두 하나씩만 주문했습니다. 하나씩만 주문하기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꽤 큼지막한 만두들, 그 양이 꽤 많습니다. 만두의 정석은 부추, 그리고 굽는 것. 일본식으로 제대로 구워서 그 빛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만두의 재료는 역시 새우. 그 새우가 감싸져서 충분히 물에서 놀다가 나온 것처럼 그 탱글한 표면과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만두에도 다양한 소스들이 많던데 역시 그래도 만두에는 간장이죠. 일단 물만두부터 먹어봅니다. 와, 진짜 그 크기처럼 속도 꽉 차 있는데요.
보통 만두 속재료는 갈아 넣기 마련인데 새우만큼은 통새우를 잘라 넣었기 때문에 그 새우의 맛과 식감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군만두. 사실 군만두는 웬만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거기에 정석 재료인 부추가 가득하니 역시 속이 꽉 찬 가득한 맛입니다. 사실 만두는 메인 메뉴라기보다는 사이드 메뉴의 성격이 강한데 저도 많이 그랬고요. 하루핀의 만두만큼은 메인 메뉴로 충분합니다. 밥만 있다면 그대로 정식 메뉴가 될 것 같네요. 먹다 보니 너무 배불러서 샐러리 군만두랑 오징어 물만두를 즐길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맛있는 만두를 많이 먹다 보니 어느새 배가 또 가득 찼습니다. 주변 구경도 할 겸 잠시 걸으면서 소화를 시키고 천천히 다음 식당으로 가야겠네요. 계속해서 찾아가는 택시 반점의 식당. 이전에도 그랬지만 드라마 로케지들을 찾아서 이 도쿄의 이곳저곳을 가보다 보니 오히려 그냥 여행을 왔을 때보다 더 바쁘게 더 많이 여러 지역을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온 곳은 도쿄의 남쪽 카나가와현에 인접한 오타구의 조시키라는 지역입니다. 게이큐선의 조시키역, 이곳에서 조금 걸어가야 하는데요. 걸어가는 길에 JR선의 철도가 있지만 인접한 역이 없기 때문에 조시키역에서 가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이전 회차들의 식당도 그랬지만 이곳 역시 주변 지역에 인접한 다른 회차의 식당이 있는데요. 다음에 소개될 오와의 식당이 같은 오타구 인접 지역인 가마타에 있으니까 이 두 식당을 함께 찾아가 보는 것도 효율적인 동선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더 택시 반점 사하의 가게 타이가, 드라마 포스터도 바로 이곳을 배경으로 찍은 것입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모습이 바로 제 눈앞에 와 있네요. 영어로 호랑이, 타이거를 쓴 가게 이름에서 기운이 느껴지네요. 마침 딱 저녁 식사 시간이 되기도 했고 배고프니까 얼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드라마 속 그대로의 모습에 한쪽 벽을 가득 메우고 있는 메뉴들. 드라마에서도 두 명이서 많은 음식을 먹었는데요. 카레, 돈카츠, 타이가 덮밥, 오믈렛, 히야시 추카 총 5가지가 있는데 다 먹을 수는 없으니 가게 이름이 들어간 대표격 메뉴 타이가 덮밥 그리고 돈카츠 2가지를 주문했습니다. 다소 어색할 수도 있는 두 음식의 조합.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저만의 정식입니다. 둘 다 메인 메뉴격이라 양이 꽤 많은데요. 어떤 맛일지 궁금함을 유발하는 타이가 덮밥. 재료도 수북히 올라가 밥을 완전히 덮었네요. 돈카츠는 방금 막 튀겨내서 그 바삭함이 시각적으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식사 전에는 언제나 국물부터 워밍업이 제대로 됩니다. 사실 덮밥의 비주얼 자체는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나 모습은 아닙니다만 생각보다 꽤 맛있습니다. 뭔가 비슷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맛 표현을 제대로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맛있어요. 좋습니다. 과연 가게의 이름을 사용할 만한 자격이 있는 덮밥이네요. 돈카츠는 얇게 튀겨져서 일본식 돈카츠처럼 두툼하거나 가득 찬 맛은 아니지만 대신 그만큼 바삭하게 즐길 수가 있네요. 드라마에서는 카레와 함께 먹으려고 사이드로 취급된 돈카츠이지만 엄연히 메인 메뉴라 계란 후라이가 있는 것도 좋고 일본에서는 튀김을 겨자와 함께 찍어 먹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 마치 타이거, 호랑이의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메뉴들도 도전하러 다시 와보아야 할 듯 하네요. 타이가에 이어서 인접지역 가마타로 왔습니다.
사실 같은 날은 아니고 다른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네요. 다행인 것은 여러 노선이 겹친 JR 가마타역 부근. 여기에서 가까운 곳이라 금방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인근 길가 코너에 위치한 우아의 식당 호카인. 코너에 위치해서 조금은 특이한 건물 구조와 입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역 근처라 그런지 많은 식당들과 다니는 사람들로 활기찬 모습입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여기서는 혼자였기 때문에 먹은 메뉴는 두 가지였는데요. 고모쿠 야끼소바와 니쿠단고입니다. 저도 따라서 두 메뉴를 선택. 여기서는 메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었네요. 고모쿠 야끼소바와 니쿠단고. 종류도 모양도 색깔까지도 모두 다른 두 음식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여러 재료들과 함께 덮여있는 면, 타이가덮밥의 면 버전을 보는 듯 하네요. 그리고 제가 사실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것. 고기를 으깨서 완자처럼 만든 니쿠단고. 미트볼 같은 순수한 고기 그 자체, 소 사이즈인데도 제법 양이 많아서 풍족한 한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먹기 전까지 고모쿠라는 게 무엇인지 몰랐는데요. 고모쿠 5가지 혹은 그 이상의 재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모쿠 야끼소바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야끼소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도 다양한 맛들이 어우러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니쿠단고는 그 맛을 확실하게 내고 있습니다. 꽉 들어찬 고기와 새콤달콤한 소스. 오죽했으면 택시기사인 주인공이 맥주가 마시고 싶다고 할 정도였으니 진짜 술안주로도 훌륭한 음식입니다. 이렇게 쭉쭉 거침없이 택시 반점의 식당들을 차례대로 다녀보고 있는데요. 얼른 나머지 식당들도 서둘러 모두 방문해서 맛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육화의 가게는 나카노구 호난초에 있습니다. 신주쿠와 나카노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지만 주변에 딱히 관광지가 없기도 하고 지하철도 마루노우치선의 분기선 종점이라 찾아가기는 다소 애매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택시 반점 로케지의 모든 정복을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야시마. 빛바랜 간판과 군데군데 세월이 흔적이 느껴지는 야시마는 실제로 수십 년간 꽤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노포입니다. 이때까지 갔던 그리고 앞으로 갈 모든 식당들이 그렇긴 하지만요. 저녁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손님이 없는 제가 첫 손님입니다. 주인공이 앉았던 안쪽 자리는 아직 불이 꺼져 있네요. 야시마 역시 수많은 메뉴들이 있지만 저는 이거 하나만을 보고 왔습니다. 바로 치킨 라이스.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치킨 라이스라는 음식이 중화 요리에서 이외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치킨 라이스를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녁은 치킨 라이스가 되었습니다. 토마토가 대담하게 듬뿍 올라간 그리고 간 만들어서 윤기가 흐르는 밥은 어서 먹어보라고 손짓을 하네요. 그러니까 어서 먹어보겠습니다. 토마토 케첩으로 볶아낸 밥은 어쩌면 알고 있는 맛일 수도 있지만 그 아는 맛이 더 무섭기 마련. 과연 그랬습니다. 어딘가 익숙하고 많이 먹어본 듯한 느낌이지만 그래서 더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또는 어린 시절 엄마가 해주던 그 볶음밥의 맛. 그러한 맛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름대로 닭고기도 많이 숨어있고요. 드라마에서는 어린이가 먹은 메뉴이고 토마토가 싫다며 투정을 부렸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치킨 라이스. 이번 기회에 맛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두워진 도쿄의 저녁. 한국보다 저녁이 일찍 찾아와서 금방 어두워지네요. 이만 들어가서 쉬고 또 남은 식당들을 얼른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식당은 익숙한 곳,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습니다. 지하철 긴자선을 타고 아사쿠사로 가는 길목에 만나는 곳. 이나리초, 한 번쯤은 들어본 곳일 텐데요. 우에노와 아사쿠사 사이에 있어서 여행 얘기라면 가장 찾아가기가 쉬운 곳일지도 모르겠네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7화에 나왔던 여기는 에이라이켄이라고 합니다. 40년 넘게 회사 생활 후 정년퇴직한 손님을 태우고 빗속을 뚫고서 도착했던 에이라이켄. 손님의 사연을 듣고서 추천하는 메뉴를 찾아온 것인데요. 그리하여 들어오자마자 수많은 메뉴 중 그 메뉴를 단숨에 찾아 내려갑니다. 바로 마파두부. 드라마에서 추천했던 메뉴이고 밥도 있어야 하니 드라마에서 먹었던 새우볶음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주문 실수로 그만 게살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7번이 새우이고 8번은 게살인데 그만 한자를 착각해서 8번을 주문했네요. 주문 실수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파두부, 매운 향이 코를 확 찌르네요. 그리고 두부를 으깬 것이 특징으로 마치 키마 카레와 비슷해 보입니다. 볶음밥은 꽤 많은 양이 넓은 접시에 푸짐하게 담겨져 나왔습니다. 군데군데 큼지막한 게살이 보이는 가운데 과연 이걸 다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두 요리를 따로 분리해서 각각 따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두 요리를 따로 먹었을 때에는 볶음밥은 그냥 단순한 볶음밥, 마파두부는 그냥 맵기만 한 마파두부 라고 그냥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는데요. 이 두 음식을 섞으면 전혀 다른 음식이 됩니다. 두 음식이 궁극의 퓨전을 하는 것 같아요. 볶음밥의 느끼함과 마파두부의 매운맛이라는 두 단점을 서로가 상쇄시켜주면서 아주 잘 어울리는 하나의 음식으로 재탄생합니다. 두 음식을 따로 먹을 때는 이거 어쩌면 다 못 먹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두 개를 섞어서 먹으니까 이러면 다 먹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드라마에서도 빵과 함께 먹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마파두부와 밥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덧 7군데 식당을 모두 둘러보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화 8화의 식당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이제 곧 드라마 한 편의 모든 로케지, 식당들을 다 가본 시리즈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가게는 이전에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3화의 가게, 하루핀과 같은 미타카 지역에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미타카역 북쪽에 위치해서 미타카역에서 가까운 미타카 권역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무사시노시 지역에 속하는 곳이라 찾아보면 주소도 역시 무사시노시로 나옵니다. 드디어 마지막화의 가게까지 왔습니다. 안라쿠, 이름마저 안락하게 느껴지는 곳. 여기까지 모두 오게 되어서 이제 한시름 놓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쓸데없는 소리 할 것 없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 왔기 때문에 제가 첫 손님이었습니다. 마지막 하였던 만큼 여러 메뉴들을 먹었었는데요. 등장한 메뉴들은 라멘과 타마고 메시 세트, 그리고 고기튀김인 리코텐과 치킨 라이스였지만 다 먹긴 무리라서 라멘과 리코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라멘 리코텐 세트. 라멘은 맑아 보이면서도 진한 간장빛이 도는 게 맑은 슈유라멘 계열의 느낌이 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니코텐, 다른 재료나 소스가 일절 없이 순수하게 고기만 튀겨낸 고기튀김. 순수한 튀김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럼 택시반점 마지막 로케즈의 식사를 한번 해볼까요? 라멘은 역시 생각대로 맑고 깔끔한 느낌의 라멘. 자극적인 음식이 많은 중화 요리에서 꽤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는 라멘이었습니다. 고기튀김은 바삭한 튀김이라기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더 강했는데요. 겨자와 소금만으로 기호에 맞춰서 튀김의 순수한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극적이고 개성이 강해질 수도 있는 두 요리를 순수하게 잘 살려내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느낌의 음식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안라코까지 다녀가면서 드디어 택시반점의 모든 로케즈 식당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총 8군데의 식당을 다녀가면서 여지껏 많은 드라마의 로케즈 식당을 다녀갔지만 모두 다 가본 것은 이번이 최초가 되었네요. 택시반점 시즌2가 나오면 그 기록은 다시 사라질 것이지만 그건 그것대로 또 가봐야 할 맛집이 많아지는 것이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시금 일본에 오면서 또 새로운 여행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지역, 다른 맛집을 찾아가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